예, 4월 22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증시는 미국은 빅테크 약세 보이고, 그렇지만 다우하고 러셀 2000 올라가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가 특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넘어오게 됐죠. 오늘 오후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금요일에 막 장중에 코스피 70포인트 넘게 급락시켰던 중동 이슈는 일단 소강 상태, 대체적인 시각은 마무리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일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초반에 뭐 반도체주가 그 재료 가지고 흔들린다 치더라도 오후장에 살아날 거냐, 아니면 뭐 음식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옛날식 표현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하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냐,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주말의 미증시는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되게 많이 빠지고 러셀 2000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비율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쪽은 대부분 하락을 했고, 특히 뭐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메타 마이너스 4%, 일라이릴리 마이너스 2.6, 브로드컴 마이너스 4.3. 대체로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영향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바로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 종목들 보면 플러스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S&P 500 지수 봐도 상승 마감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빠진 거라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초반에 고전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건 S&P 500 지수가 3.05% 지난주에 빠졌거든요. 근데 낙폭이, 주간 낙폭은 2023년도 거의 뭐 한 대략적으로 볼 때 1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낙폭이 주간마다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빅테크가 많이 빠지고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업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증시가 약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업종별 수평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데 뭐 TSMC, SMCI, 엔비디아 이렇게 되게 많이 빠지는데, 이게 계속 스토리가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TSMC가 실적 전망을 일부 하향한 것 때문에 ASML이 예상하여야 한 실적과 수주, SMCI가 예정된,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는 원래 이제 한 2주 있으면 나오는데 보통 미리 좀 발표해주는 그런 걸 최근에 8분기 중에서 7분기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안 나와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그 이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좀 자아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매도의 어떤 빌미가 됐는데, 근데 다만 이제 뭐 너무 낙폭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커버리면 저거는 이제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그 물량이 털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 바꾸면 당분간 변동성은 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뭐 이렇게 수월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급반등도 나오고 또 이제 밀리기도 하고 정신사납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증시 올랐거든요. 예, 이스라엘 증시는 올라갔고, 뭐 그 외에 나오고 있는 코멘트들도 제가 뭐 주말에 올려드린 겁니다만, 이제 나토 전 사령관도 뭐 항공기도 아니고 드론 가지고 조용하게 공격했다고 도 격추된 것 같다. 그다음에 뭐 그 영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양쪽이 별다른 어떤 막 분노를 한다든가 우리가 공격했어, 멋지게 공격했지, 이런 자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좀 세게 하기보다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툭 치고, 뭐 옛날에 이제 짝들 가운데 책상, 여러분은 그런 세대 아닌가요? 하여튼 가운데 줄 거놓고 금 넘어 뭐 한 대씩 툭툭 치고 신경전하다 끝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일단은 가는 것 같다. 예, 뭐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일정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3월 PC가 나오게 될 텐데, 빅테크 실적도 나오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추세를 갖기보다는 이번 주도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의 수급 동향인데, 제가 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 선물이 매도 쪽으로 확 바뀌던 날, 이제 그날 제가 무슨 변화가 있었나 금융시장 쭉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넘긴 날이었어요. 예, 그걸 넘어갈 때부터 이제 선물이 대량으로 매도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국채 매도,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조금 고점을 쳤다라는 인식이 나오면 이제 금리가 확 돌아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매가 돌아서면서 이제 대형주 쪽이 쭉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물이 지난주에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뀐 날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환율이 1380원을 넘어갔던 날이었습니다. 저걸 넘어간 날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미증시 돌아갈 때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내려와서, 물론 이제 뭐 1360원 밑으로 내려가야 완전히 좀 안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환율의 어떤 변화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 시작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전후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수급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삼성전자 월봉이거든요. 삼성전자 월봉이 다행스러운 거는 5월선을 튕겨서 일단 꼬리는 그 위치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그 5월선을 마지막으로 작년도 11월에 돌파하고 나서는 좀처럼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저걸 내준다면 7만 1,000원. 예, 그러니까 7만 5천원 전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만 1,000원 이제 다음 지지선이 될 거라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 위치에서 방어가 되느냐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음식료 업종이 은근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뭐 경기 방어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가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 뭐 먹는 거 음식값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스토리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음식료만 가는 장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시황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만 자금이 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은 피크 대비 10% 하락을 했고, 10%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꼬리를 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가지고 하락했다가 이제 밀려버린 건데, 지금 사실은 차트로는 오히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차트로는 오늘 장에서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면 이제 저점을 친 걸로 막 이렇게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일단 저점을 만들어낼 거냐, 뭐 고점 대비 10%면 어느 정도는 좀 빠졌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초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121선 위로 좀 올라타고, 5일선 121선이 지금 맞부딪혀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종가로 넉넉하게 한 850, 860을 그냥 넘어가서 넉넉하게 여기를 벌려놔야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30 정도로 내려가면 신용 반대매도 회피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오후장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 미국은 이제 빅테크만 하겠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업종에만 좀 국한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오후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전에 매물 소화를 끝내느냐, 새로운 하락이 되느냐, 이거 중요하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후장에 밀고 올라가지 않고 1370원대를 버텨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서 SK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료 반영을 끝낸 거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고점 대비 10% 빠져서 이 정도 조정이면 어느 정도 다 흡사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신용 물량이 터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850 이상까지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좀 올려놓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찾아봤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한 거 10년 이내 사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마 한 개 정도는 뭐 더 뒤져보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 거 포함을 해서 보면 일단 그 다음 주에 올라갔던 경우가 4번, 그리고 빠졌던 경우가 3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예, 그 다음 주 봤더니 6번이 올라가고 1번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번 주 하락하면 다음 주에 플러스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올라간 경우는 그 다음 주에는 4번 중에 또 3번이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뭐
이번 주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지금 조정에는 이론적으로는 이번 주 조정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는 이게 내리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7% 하락하고 내리 3주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워낙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떤 구도, 수급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 구할게. 오늘 제가 또 오후에 방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또 가족 건강 이슈가 또 생겨서 조금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얘가 또 오늘 이래서 늦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